멋있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예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고생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이하나 씨, 타이거 JK 씨 시상 소감 같은데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가장 뭐 애착이 가는 씬이 있다거나 뭐 아까 그 뭐 불태우는 거? 머리 위로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과 그것 때문에 돌지의 블록버스터가 됐어요. 뮤직비디오가. 비행기를 뭐 CG냐 뭐 말씀하시는데 CG로 작업을 했다면 제작비가 저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겠죠. 진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저희는 무서운 걸 참고 그냥 이걸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진짜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비행장이었는데 그 장면하고 저는 사실 타이거 JK 씨 그 절규하는 장면에서 살짝 얼굴이 이렇게 들면서 눈물이 고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 장면. 일설에는 윤도현 씨가 주인공 타이거 JK 역할을 할 뻔도 했다고. 예. 네. 포기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제작비를 더 절감하기 위해서 네가 해라. 이하나 씨는 섭외가 된 상태였고요. 네. 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연기를 제가 하는 거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연기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그 멜로는 저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고 저는 앞으로 제 연기 생활은 주로 이제 뭐 양아치 코믹 그다음에 뭐 그런 좀 뭐랄까 좀 인간 말종 뭐 이런 연기 그런 연기들을 펼칠 생각입니다. 뒤늦게지만 어쨌든 깨달으셨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점들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그런 얘기 하시니까 되게 재밌어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 YB의 정체성, 뭐 지향, 뭐 좀 다소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얘기를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YB는 본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 때마다 나타나서 뭐 본인들이야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지만 주목받고 그랬었죠. 뭐 월드컵 밴드다 정말 지루한 논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효순이 미선이 때는 교보문고 앞에서 공연도 직접 했었죠. 네, 그래서 뭐 돈을 들여서 장비도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했었던 기억도 있고 안 참견한 데가 없이 어떤 사람들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참견하지 않는 일 없이 마치 무슨 정치인처럼 혹은 뭐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뭐 결국은 이게 그 윤도현 씨 개인에게 그런 비난이 몰릴 때도 분명히 있었고 또 밴드 자체에게 그런 비난이 몰릴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YB 밴드로서의 그 입장 그런 데에 참여하게 된 혹은 그런 데에 연루되게 된 뭐 고민과 또 뭐 범민도 많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꿈꾸는 게 있잖아요. 제가 8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낸 건 아니지만 저의 큰 형님들이 이제 그 시절을 보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분들과 같이 음악도 해보고 이를테면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예전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너무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우선은 가장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뭐 전교조 집회 때 뭐 전경들 사이를 뚫고 담 넘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가서 공연했던 적도 있고요. 영동성당 앞에 한총련 집회 때 노래하다가 갑자기 체류탄이 터져가지고 노래를 못하겠더라고요. 콧물 눈물이 나서 저를 잡으러 오길래 저도 그냥 무작정 뭣도 모르고 도망갔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제가 꿈꾸던 거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음악을 세상을 바꾸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건 정말, 뭐랄까, 그런 사람들은, 지구상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늘 그런 걸 꿈꿔왔기 때문에, 제가 부르주아가 됐던, 배에 기름기가 꼈던, 어쨌든 간에 저는 저의 그런 성향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사랑 노래 많이 했지만, 사랑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폭 음악 하면서 선배들 음악 보고, 또 어려운 시절 겪는 사람들 직접 보고 하면서 몸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런 활동을 처음처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촌출이라 그래요. 촌 출신이라. 그 촌 출신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전학 온 머리 길고 하얀 여자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워낙 이제 없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정서적 공감이나 이해가 많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YB보다는 윤도현의 그런 비난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잖아요. 네. 그때 밴드로서 더군다나 한 팀으로서 바라보던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허준 씨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YB에 들어온 지 2000년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음악만 하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YB라는 밴드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도 갔다 오게 되고 금강산 가수단이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좀 느껴가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겪어봄으로써 사람들이랑 만나봄으로써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굳이 사랑 노래 해도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랑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 평양 공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 노래 부르면서 그 눈물 한 방울, 정령 각본에도 없는 마이크가 또 떨어지셨어요. 왜 이러지? 신경을 좀 쓰세요. 이게 방송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네. 이게 떨어지면 본인이 붙이세요. 예. 여기는 그런 데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럼 밴드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밴드라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게 밴드라는 건 결국은 집단적 사고를 하는 하나의 아티스트인데, 윤도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YB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도 그런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한국 사람은 그걸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참 받아들이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되게 저희가 되게 많이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은 같이 저질렀는데 총알은 윤 씨 혼자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짜 왕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즐기기도 하겠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일은 멤버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제가 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윤도현 씨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 조정하는 밴드가 있고요. 윤도현 씨가 희생타인 경우도 많으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차라리 YB에 대한 비난을. 그게 밴드잖아요. 네. 소원이 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저만 욕먹지 말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공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YB,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이 앨범이 지금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좋든 싫든 간에 사람들이
이 앨범 뭐야 이거 왜 사랑 노래 아니고 이따위를 불렀어? 라는 시선에서부터 출발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YB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별로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노래할 수 있으면 노래하고 곡 만들고 싶으면 만들 거고 뭐 다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걸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듣는 사람이 그걸 뭐로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 갈 길 가련다라는 거고 최근에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지금 뭐 이 안에도 용산 참사 이야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지만 노래로 하고 싶거나 혹은 노래로 만들고 싶은 뭐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좀 눈에 보이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사실 좀 약간 저희가 창작을 함에 있어서 조금 지금 휴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그런 것보다 지금 활동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뭐 소극장 공연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꾸밀까가 더 지금 더 고심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뭐 뉴스 검색하고 그런 건 뭐 늘 그냥 요즘은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좀 막 그 앨범 참 이거 심의는 다 통과된 건가요 지금? 뭐 어느 방송사에서는 좀 어떤 곡 한 곡 정도? 88만 원의 루징 88 정도? 게임은 MBC에서 불가인가요? 아니면 뭐 예 방송 불가? 방송 불가. 그다음에 턱투미는 KBS. 근데 나머지는 다 심의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요즘 음반들에 대한 심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미성년자는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뭐 여러 견해들이 이게 그 음반 사전 심의가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들이 무슨 기준으로 청소년들이 들어야 될 음악과 듣지 않아야 될 음악을 가리는지 모르겠다고 평론가 임진모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예 심의위원회를 빠져나오기도 했는데 네. 창작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작자로서요. 그렇죠. 본인들이 곡을 직접 만들고 노래를 하시니까. 당연히 창작자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 이유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재밌던데요.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한번 이렇게 웃음 있게 만드는 그런 거. 그 사실 그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성숙한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사회에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근데 이미 이제 청소년들은 이미 저희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끝끝내 부정하고, 그러니까 좀 너희는 어리니까 단지 어리니까라고 얘기하기엔 이미 글쎄요, 우리가 오히려 더 모자른 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왜 여담입니다만 밥 딜런의 I'm Not There라는 영화 보면 한 세대의 이데올로기는 그 세대에만 유효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부모와 자식 혹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사회가 편안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장 완벽한 소통은 대화를 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그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 대화를 해야죠. 뭐 MBC 그 PD 수첩 사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야기에서 다뤘지만 용산 참사도 있고 또 장자연 씨, 좀 장자연 씨에 대한 뭐 연예계의 고질적인 뭐 문제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사회상을 담은 음반들을 내기 시작하면 또 그런 요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노래는 또 안 많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등등. 사실은 여기 담긴 저희 곡들은 저희 앨범 작업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에 집중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얻는 감정들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얻는 사건들, 보게 되는,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앨범 작업하는 것처럼 창작에 몰두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또 공연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뭐 그렇지 않나
또 뭐 공연을 통해서도 여러 메시지들을 전달하시죠. 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뭐 음악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후회 없어 같은 노래가 꼭 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노래라기보다는 뭐 내 안에 있던 여러 갈등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도 들려지더라고요. 뭐 여러 뭐 노래가 김진원 씨의 말에 의하면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렇죠. 훌륭한 가사가 좀 돋보이는. 또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김은기 씨가 아침 이슬을 운동가요라고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걸 거리에서 불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게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노래가 됐듯이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고 김민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그 낮은 톤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셨어요? 도윤아, 소신대로 하되 휩쓸리지 마라. 근데 저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소신대로 하되 휩쓸리지 마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탁현민의 이미진. 원래는 뭐 사실 이런 제목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이게 마치 상당히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될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는 첫 번째 시간. 오늘 특별히 또 YB가 나와서 본인들이 낸 새 앨범, 공전이라는 앨범, 그 다음에 이 새 앨범에 대한 논쟁들, 그 다음에 또 YB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지향,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음악들을 할 것인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인터뷰에서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그렇고. 네, 오늘 아주 또 MC, 명예 MC에 의해서 원활했던 것 같고요. 네. 훌륭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 같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세요? 한 가지가 더 사실 있습니다. 네. 하시죠,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 이 방송 나온다고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앨범 자켓인데. 홍보하시는군요. 예. 네. 저는 제가 이 앨범이 알지 잘 않을까요?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10년 만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아, 그렇죠. ybrocks.com. 네, ybrocks.com.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팬분들하고 좀 약간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같이 공존하고 싶고. 직접 다 보십니까? 거기에 게시물이 나오건 다 보죠. 팬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이 인터넷 세상과는 담을 쌓은 망나니도 며칠 전에 물론 호준 씨도 글을 올렸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네. 글을. 그래서 팬분들이 놀라하시더라고요. 아니 호준 오빠가 글을 다 기획사에서 쓰신 거 아니고 제가 썼습니다. 직접? 네. 기획사에서 써줄 정도의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전차 타고 가요. 이런 거 기획사에서 쓰죠. 그렇잖아요, 그건 좀. 네. 홈페이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ybrocks.com. 많이들 가서 좋은 컨텐츠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공연도 있잖아요. 이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4월 10, 자기들 공연을 언제 하는지를 몰라요. 10, 근데 이게 4일.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14일. 별로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음악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4월 14일 네. 홍대 V홀에서 3주 동안 18회 공연을 합니다. 어우, 18회요? 예, 화, 수, 목은 의자가 있습니다. 금, 토, 일은 스탠딩입니다. 각오를 하고 가야겠네요. 예, 그리고 공연장은 들어가자마자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미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저희가. 음악과, 그 다음에. 거의 클럽 분위기인 거죠? 클럽 분위기로. 조명과 각종 이 장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 거고요. 진짜 1대1 대화하듯이 하고. 이번에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즉흥 연주나 이런 것들 다시 좀 부활시키려고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음악이 뮤지컬처럼 틀에 짜여져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옛날 클래식 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즉흥성이고 그때그때 감정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턴가 참 구태의연한 모습이 되고 락밴드들은 이제 기타 솔로를 하면 되게 촌스러운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번 앨범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옛날 빈티지한 느낌도 많이 있고, 그 하몬드 올겐의 부활, 뭐 이런. 그럼 뭐 연주를 고경천 씨? 아니요, 제가 하려고. 아, 진짜? 네. 오. 고경천 씨보다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아, 특색 있죠? 네. 윤도현 씨 건반 연주는 나름 상당히 네. 그 묘미가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전문가 같네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아무튼 저희끼리 그냥 4명이서 뭐 좀 표현을 해서 뭐 즉흥 연주 그리고 관객들하고 뭐 같이 막 내려가서 같이 손잡고 노래하고 그냥 정말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시간을 한번 꾸며보려고. 아주 기대해요. 저희도 많이 기대돼요, 정말로. 허준 씨도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없는데요. 없습니다. 매력적인 매력적인 허준 씨. 자, 오늘 우리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매주 그 주에 핫 이슈 혹은 아주 다뤄볼 만한 사안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뭐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윤도현 씨나 YB는 뭐 자주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파티오민의 이매진, 시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송 끝나고 나갔을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되게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아주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주차비도 제가 내야 돼요. 네, 그 아마 당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앞으로 계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나 연예산업에서, 우리가 요즘 정말 대중문화라는 게 단지 어떤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 삶의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만들어져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같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혹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곡 뭐 할까요? 한 곡을 더 들으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물고기와 자전거. 물고기와 자전거. 네. 물고기와 자전거라는 음악 들으면서 YB는 앞으로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야기하고 아까 김민기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네, 소신. 소신을 가지고 하지만 휩쓸리지는 않으면서 네. 음악을 하겠다는 맹세를 여러분과 스스로에게 다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위험해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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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베이비.
것으로 선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이해해줘. 너무도 힘들었어. 잠깐만 쉬어갈게. 생각과 다르다면 솔직히